그러면서 마지막 이모군란의 영향입니다. 자, 이모군란은 실패와 동시에 조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이모군란이란 문제를 조선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고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확실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여라 라면서 정식 조약 체결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줄길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약 이름이 좀 어마무시합니다. 한 글자씩 잘 받아 적으세요. 바로 조, 청, 상, 민, 수, 륙, 무, 역, 장, 정. 아, 내가 말하면서도 참 이 개떡 같은 이름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당시 조약이 어쨌든 통상 상업적으로 교류하는 걸 주 이제 내용으로 삼다 보니까 실제 그리고 이 조약 안에 청나라 상인과 관련된 특권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상민, 그러니까 상업 일을 하는 백성들인 거죠. 수륙, 물과 육지를 무역하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장정, 조약들 해가지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은근 주관식으로 잘 나온다는 거. 여러분 딱 틀리기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참고로 쌤은 학창 시절에 이거 외우려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막 친구들하고 도레미 게임하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뭐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조약 아주 중요한 조약이자 조선에 큰 문제를 가져온 조약이랍니다. 왜냐, 신 청나라는 이 조약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 특권을 가져감으로써 그러니까 일본이 강화도 조약 내지 부속 조약으로 우리한테 뜯어갔던 것들을 나름 굉장히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요. 동시에 청나라가 이때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었던 권리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 강화도 조약이 그래서 자주국이란 표현으로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했던 종주권입니다. 그래서 조선아, 너의 주인이 네가 우리의 종이라는 것,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전 세계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종주권을 확실하게 인정받길 바랬고요. 결국 이 조청상민 수력 무역 장정을 통해서 조선의 주인은 청나라다라는 요 권리를 확실하게 확인해 봤기 때문에 이후 조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도 내정 간섭이 아예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전은 약간 좀 뭐랄까 느낌이 뉘앙스가 조언, 충고 수준이었다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감나라, 배나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당시 조선의 외교, 정치, 뭐 재정 약간 이쪽 문제를 중심으로 간섭을 많이 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했는데 조선이 말을 안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청나라의 군대 역시도 조선에 보내놓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때 이 청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중국의 이제 원세계라고 지들식 그 발음으로는 위안스카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중국사를 조금이라도 맛보기라도 아시는 인물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중국사에서 되게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됐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유명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에 와서 청나라 군대를 관리했었고요. 근데 청나라만 해도 그래서 이 조약 참 머리가 아파요. 상당히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숟가락을 얹네.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야 우리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니네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공사관을 습격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일본이 서울이 하도 난리니까 한양이 난리니까 피신을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정세가 불안하니까 관찰은 해야 되겠고 근데 한양에서 머무를 순 없으니까 공사관이 습격당하는 중이잖아. 그래서 한양과 가까운 여차하면 한양으로 당장 달려갈 수 있었던 일본에서 그런 정치적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항구가 있었죠. 열었던 항구가 어디야? 인천. 근데 내가 인천 당시에 뭐라 부른다 했지? 제물포. 그래서 이 제물포에서 조약을 맺어요.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맺은 조약은 강화도에서 맺었으니까 강화도 조약. 이건 이제 인천 제물포 지역에서 맺어서 제물포 조약인데,所以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말 없는 건 사실이었죠. 일본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습격을 해서 공사관 불태우고 막 사람 죽이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때 공사관 불태우고 난리쳤던 게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핑계로 나 니네 나라 군대 못 믿겠다. 니네 나라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면서 일본 공사관주의에 경비병을 두기 시작한대요. 이 경비병이 사실상 군대입니다. 그래서 조선 내에 자기 나라 군대를 두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군대가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군대를 우리나라에 머무르게 한 거야. 여차하면 이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군대를 둔다는 것 자체가 두 나라 모두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청나라 일본 본격적으로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 이제 침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경쟁이 점차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누가 먹을 것인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조선 민중들 중에서도 슬슬 깨우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특히 조금 일찍이 공부를 했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 민중들이 어리석었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우리는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how? 이거의 문제인 거야. 이제 yes, no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문을 열어 변화하고 개혁할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문을 닫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거든, 온몸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건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들 안녕.